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저치 1286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저치 사이트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개수, 이거는 한계치를 지정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물건의 이거는 무게, 그리고 이거는 가치인데 상대적인 가치가 높게끔 배낭을 싸고자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무게 대비 가치가 많이 나가도록 배낭을 싸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가 6인데 가치가 13이면은 가치가 단위 무게당 가치가 2가 약간 넘죠. 얘랑 얘는 각각 2고 2고 얘도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건은 대신 나눠지지가 않죠. 일부분만, 1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만 가방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적 가치는 얘하고 얘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정답은 14.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물건을 담았을 때 배낭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을 해서 소팅을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채워나가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정답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가치가 가장 낮은 애들끼리 넣었더니 오히려 지금 정답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물건에 대해서 무게와 그 가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일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각 물건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 때 A에 대해서 넣지 않거나 넣거나, B에 대해서도 넣지 않거나 넣거나, C에 대해서도 넣지 않거나 넣거나, D에 대해서도 넣지 않거나 넣거나. 사람 보고 그냥 아무나 보고 산수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보고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은 쓱 본 다음에 이거 넣고 이거 넣어볼까? 그럼 넘네? 뭐 이렇게 보면서 이거 넣어도 넘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14가 되고 그게 이거 하나 넣든 이거 하나 넣는 것보다 더 크니까. 왜냐면 이거에다가 딴 걸 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8하고 6을 더해서 14가 되는 게 정답이겠네 라고 산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푼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거잖아요. 결국 그 과정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넣고 말고 넣고 말고 넣고 말고 넣고 말고 이 16가지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4개니까 그걸 다 해본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아마 이제 프로그래밍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n이 지금 4가 되어 있으니까 풀 수 있겠지만 지금은 n은 지금 100까지 될 수 있죠. n이 100이 되면 벌써 2의 100승이 되는 거고요. 2의 100승이면은 실질적으로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그만큼의 경우의 수가 되게 됩니다. 2의 10승이 1000 정도 되니까 그거에 10배면 1000이 10개면 이미 너무 큰 수죠. 이제 그만큼의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16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잘 모르겠거나 할 때는 직접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서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자, 0000 다 없을 때 는 weight하고 value인데 00이겠죠. 두 번째, D만 넣었을 때 weight는 5고 value는 12가 되겠네요. C만 넣었을 때 weight는 3, 6.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쭉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뭔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든 빠르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어차피 사람이 빠르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규칙성이 있나? 어떤 쉬운 인사이트가 나오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8하고 18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더해주면 될 테니까요. 여기서 일단 이전에 있던 값에다가 이걸 더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다 더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16번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나온다는 계산도 여기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에서 다 하게 되면은 어차피 2의 n승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뭔가 횟수를 줄여주진 않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걸 다시 다 찾아서 더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의 n승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는 x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웨이트 제한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4개가 입력된다는 소리고 배낭의 무게의 제한이 7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했는데 넘으면 여기다가 할 필요가 더 이상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x가 되는 순간 얘도 x가 될 것이고요. 얘도 x가 될 거라는 거죠. 더 있으면 나오는 데마다 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계산을 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보시면 경우의 수를 없앨 수가 있게 됐죠.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앞에가 0, 0, 0, 1, 1, 0, 1, 1이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뒤가 1, 1이면은 무조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b만 지금 넣는 거니까 4하고 8일 거고요.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더한 거죠. 9하고 20이네요. 9하고 20. 자, 또 나왔죠? x. 여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긴 이미 여기서 x 했으니까 또 겹치니까 상관없고, 또 0, 두 번째가 1이고 네 번째가 1이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죠. 7하고 14.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를 또 채워야 되는데 여기 또 여기만 1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자면은 맨 첫 번째 값이 6하고 13이니까 6하고 13을 적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앞에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앞에 이거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얘랑 얘랑 더해서 이게 나온 거나 어차피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는 똑같이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는 똑같죠. 여기에다가 이 모든 애들에다가 웨이트에는 6, 밸류에는 13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6, 13, 6 하면 11, 10, 25가 되겠네요. 이것도 x. 자, 그러면 여기도 탈락된 애가 여기도 이미 있고 여기도 이미 탈락을 시켰네요. 여기는 이 부분이죠. 9하고 탈락이죠. 앞에만 계산해도 탈락이죠. 어차피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4하고 6이니까 탈락. 여기는 6하고 어차피 탈락이죠. 어차피 1이 없으니까 7이 한 개인데 계산을 뭔가 하면 어차피 탈락이에요. 그쵸? 1이 없었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모든 경우를 지금 다 했는데요. 모든 경우를 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실제로 앞부분을 채울 때 처음에는 좀 빡빡하게 채워 나가다가 이게 X표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뒷부분은 사실상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직접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웨이트에 대해서 이게 넘는 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웨이트 테이블을 하나 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밸류들을 관리해 줄 수 있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컴플렉시티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웨이트가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웨이트에 대해서 각각을 넣고 빼고를 직접 다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A부터 빼는 경우, 넣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씩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빼는 경우는 빼는 경우 안 들어갔다. A가 안 들어갔다. 다 0이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배낭에 A를 넣었을 때 그리고 뺄 때에 대해서 다 해볼 거니까.
자, 그럼 A를 이번에 넣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웨이트에 대한 테이블이 하나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무게가 6이고 13인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A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나머지 생각 안 하고 무게가 5고 밸류가 아직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A만 넣을 수 있다 했을 때 물건이 A밖에 없다 했을 때 정답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자, B를 넣지 않았을 때 넣었을 때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넣지 않았을 때는 이 상태 그대로가 되겠죠. 자, 그럼 B를 넣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재밌는데 B를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B를 4를 갖다가 여기다가 또 테이블은 7까지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상황에서 말이죠. 자, C를 넣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자, 앞에 여기는 뭐 다 0이고 3일 때 6 이건 맞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더하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8 그대로고 7일 때 14 이렇게 되겠죠. 3을 넣었으니까 이 값은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5일 때는 어차피 0이고 6일 때는 3을 더하면 6에다 3을 더하면 어차피 넘어서잖아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있던 값 그대로. 마찬가지죠. 자, 3에다가 5를 더하면 8이니까 넘으니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6 이렇게 될 거고요. 4에다가 5를 더하면 9죠?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던 값 그대로고. 그 다음에 5에다가는 12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넣거나 빼거나에 대해서 다 해보니까 결과값으로 이 중에 제일 큰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 중에 제일 큰 값, 그래서 14 이렇게 정답을 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 웨이트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경우로 다 해보니까 원래는 모든 경우를 넣을 때 뺄 때 넣을 때 뺄 때 넣을 때 뺄 때 넣을 때 뺄 때를 다 하게 되면 2의 n승이 될 텐데 2의 4승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위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더 이상 이게 나왔을 때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결국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제외해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웨이트에 대한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그 한계치만큼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뒤에 나온 애들은 다 무시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더 이상 전개된 애들을 다 날리고 나니까 이렇게 컴팩트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죠? 4의 7이 되는 거죠. 웨이트의 한계값, n의 한계값. 자, 웨이트의 한계값 10만이고요. n의 한계값 100. 합치면 1000만이죠. 1억이 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채워 나간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기가 i축 이렇게 쭉 i가 여기서부터 쭉 증가하는 방향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j는 이렇게 웨이트에 대한 값이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i가 0, 1, 2, c인 경우 그러니까 2인 경우 i가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i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이 테이블을 쭉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그 이전 테이블 값에다가 밸류를 더한 거. 그러니까 지금 밸류는 6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인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아래 계산을 하게 될 텐데 0이면 없으니까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13에다가 6을 더하면은 19죠. 가치가 19가 되는데 그게 들어갈 위치는 무게가 6인 데다가 무게가 3인 걸 더한 데다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에다 넣어야 되는데 9는 테이블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넣지 않을 거고요. 또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있네요. 8.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쭉 트래버스를 하는 거죠. 여기를 쭉 트래버스를 하면은 여기다가 또 6을 더하면 14가 되는데 14를 넣어야 되는 위치는 원래 테이블에 여기 위치 값에다가 3을 더한 위치. 여기 J에다가 웨이트를 더한 위치가 된다는 거죠. 4에다가 3을 더하게 되니까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7, 그러니까 7에다가 14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0이니까 다 무시하는데, 웨이트가 0일 때 0인 거는 무시하면 안 되겠죠. 웨이트가 0일 때 항상 0인데, 그쵸.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웨이트가 0일 때는 항상 0이겠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14가 됐죠. 근데 원래 여기가 14보다 더 큰 값이었다면, 14보다 더 큰 값이었다면 여기가 14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값이 그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결국은 여긴 지금 다 밸류를 적어놓은 거예요. 밸류가 가장 크게 되는 상황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큰 값이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무게가 7이고 여기가 값이 더 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효율이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 있다 했을 때 여기 7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더 큰 값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맥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 여기가 지금 0이니까 뭐 같지만 기존에 어떤 값이 있었다면은 그 값이 더 크다면 그 값을 넣어주고, 아니면은 이제 웨이트랑 밸류를 더한 값을 넣어주든가, 둘 중에 밸류가 더 큰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식을 쓰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메모리를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i가 0일 때의 결과값, a일 때, 그러니까 이때의 결과값은 이 b가 될 때, 그러니까 i가 1이 될 때, 0일 때의 결과값은 1일 때의 결과값을 구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 c를 구할 때 그 전전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져도 되잖아요, 이 내용.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테이블을 이렇게 2차원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배열 하나만 들고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데, 방법은 이런 건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찾아가면서 더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인지 보고 0이면 패스고, 0이 아니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산을 실행할 텐데, 근데 그 연산을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 되는 위치가 이거에 반드시 더 뒷부분이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이미 지나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 C를 업데이트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부터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미 웨이트가 3을 더하면은 여기랑 더하면은 10이니까 안 하고 그대로 값을 그냥 유지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됐을 때 이제 값을 볼 거잖아요. 보면은 이때 값을 갖다가 여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실제로 다음 테이블이 아니라 자기 테이블을 여기를 그냥 14로 업데이트 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여긴 다시 볼 일 없잖아요. 쭉 내려갈 거니까. 다시 볼 때는 다음 이터레이션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하나만 유지한 채로 큰 값부터 작은 값을 쭉쭉쭉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은 작은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큰 값이 바뀌니까 그 큰 값은 디펜던스 없는 구간을 쭉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테이블은 이렇게 하나만 유지를 해가지고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번 돌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무게와 밸류. 자, 그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죠? 자, 테이블을 만들 거다고 했는데 테이블의 크기는 k 플러스 1만큼의 값이 되겠죠. 그 이유는 이게 7이면은 7의 인덱스도 여기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테이블을 채워 나갈 건데, 뒤에서부터 채워 나간다 그랬죠? k부터 시작해서 0이 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0은 따로 처리해 주니까 0은 빼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마이너스 1씩. 그러니까 k부터 1이 될 때까지 이거는 돌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이제 0이 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j가 0이 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해 준다 했잖아요.
자, 이거 밑에 식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같이 J라고 써줄게요. 자, 아까 밑에서 만들었던 식을 일단 그대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따라서 J 플러스 weight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게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봐야겠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일단 레인지 안에 들어와야 값을 넣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테이블이 처음에 그 테이블 값이 0이면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0이 아닐 때만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때 바로 이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식이죠. 밑에 i는 빼요. i가 지금 여기가 지금 i번째 이터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터레이션을 다 돌았으면은 k번째부터 1번째까지가 된 거죠. 0번째에 대해서 해줘야겠죠. 0번째는 예외적으로 무조건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0번째는 웨이트에다가 0번째라고 했으니까 j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위에랑 똑같은 j가 0일 때예요. 테이블 0이면 0이죠. 그러니까 v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을 다 채워나가겠죠. 출력해야 되는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런타임 에러가 났는데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웨이트가, 여기는 지금 웨이트가 가능한지 다 체크하고 넣었는데 여기는 웨이트를 그냥 넣었죠. 인덱스에 에러가 나면은 어차피 테이블 범위 벗어난 인덱스를 넣었다는 소리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거 나올 만한 게 이제 여기밖에 없죠. 바로 한 게 여기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범위가 k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여기란 소리고, 여기란 소리는 이제 여기란 소리는 웨이트가 이제 그 k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예외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